편집 없이 가감 없이 말하는 진짜 미술씬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 오늘 첫 회인데요. 오늘은 케이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제 입장에서는 현대미술이나 케이팝이나 같은 무언가 사회적 현상으로 보는데 케이팝이 왜 예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냐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케이팝에 대한 얘기하면은 자연스럽게 현대미술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지금 시대 무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예술 그리고 일반 대중이 보는 예술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케이팝 중심으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우리의 첫 시리즈 소재로 골라봤습니다. 예전에 케이팝은 확실히 비주류였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주류인 시대지 않나. 그렇다면은 지금 예술과 미술에 대해서도 이런 주류와 비주류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현대미술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호스트를 맡고 있는 심지호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각가 유아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큐레이터 윤태윤입니다. 화가 김상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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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팝을 제가 막 엄청 좋다기보다 얘기하다 보면 케이팝 편을 들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은 케이팝 편을 들어주셔도 좋고 아니면 예술, 미술에 대해서 명확하게 편을 들어주시는 거 얼마든지 해주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조금 직접적인 얘기를 할 건데 네. 역시 자본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 사회적인 자본주의적 논리로 볼 때 그러면은 미술에 예술에 돈이 들어가는 게 좋나요? 아니면은 돈과 상관없이 미술과 예술은 지켜져야 되는 분야일까요? 저는 이제 뭔가 케이팝이랑 케이팝에 들어가는 자본이랑 미술에서 들어가는 자본이 월등히 너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켜져야만 하는 게 사실 미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은 요즘에는 케이팝의 시대다라고 국가에서도 엄청나게 밀고 있고 근데 미술은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비주류적인 어떤 분야를 가지고 있고 학문같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미지가 정말 해야 되는 사회적 역할들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미술로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어떤 자본의 선택에서는 되게 뒤처질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선택적 논리에서 너무 어렵기도 하고 어떤 학문을 쉽사리 선택하면서 유의하는 지점은 이렇게 학문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밀려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어차피 사람들이 안 보는 거잖아요. 비주류니까. 그쵸. 근데 네. 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뭔가 지켜줘야 된다, 지켜줘야 된다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연구 분야로서의 네. 그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저는 미술을 사실 연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단순히 컨텐츠적인 지점에서 선택을 안 받아서 도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일단 저는 그게 생각했거든요. 케이팝이랑 미술의 뭔가 그런 어떤 자본주의의 논리로 했을 때 사실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게 이상했어요. 경제 유튜브 채널 보다가 그분이 그런 말 어떤 회계사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한국 정도의 크기에서 대강 생각했을 때 업계 탑이 1조를 찍어야 된다 매출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미술은 업계 탑이 1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업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케이팝이라는 업계랑 비교 그런 면에서 비교를 사실 할 수가 약간 어떤 면에서는 없다? 없지. 약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약간 미묘하게 사실은 질문이 느껴졌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정리하자면 비주류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미술이나 네. 예술이 그리고 산업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케이팝 전체 산업을 이끄는 거는 아마도 1%가 전체 산업의 규모를 담당할 거고 그렇죠. 미술도 900억이 전체일 수는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지금 현재 미술계에서 가장 핫한 작가 또는 작품과 지금 멜론 차트 1위에 있는 누군가의 그룹과 비교를 한다면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냥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그 현대카드 이번에 톰삭스 전시가 열렸거든요. 근데 그 관계자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뭐 콘서트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 음악 관련 사업은 그냥 열자마자 해외에 엄청나게 유명한 작가를 데려오자마자 그냥 매출이 그냥 탑을 찍는데 굳이 그렇게 홍보를 하지 않아도. 근데 이번에 미술의 톰삭스는 엄청난 세계적인 작가고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막 나사랑 협업하기도 하고 그런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라서 지금 티켓 팔이를 하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애초에 음악의 탑과 그 미술에서 탑은 너무나 그 덩치 차이가 너무 심해서 일반 대중들은 그 이번에 롬뮤익 전시는 제가 듣기로는 거기 마케팅 비용만 몇 억을 썼대요. 3억 이상을 썼다 그랬나? 근데 톰삭스는 이제 그 정도 아니고 몇 천만 원을 써서 이게 덩치 차이가 너무 나서 이게 대중을 보기에는 둘 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인플루언서 누가 다녀갔으니까 따라가서 나는 사진 찍는다.
정도로만 기결이 되는 거죠. 그거는 뭔가 너무 심한 너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광고를 때린 게 아니라 그냥 일주일 만에 몇만 명 돌파 뭐 이런 기사들을 낸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 어떤 인플루언서들이 그런 사진을 엄청 찍게끔 해가지고 뭔가 티켓 팔이를 한다던가 뭔가 그런 어떤 전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광고성 자체가 되게 뭔가 미술에서 잘 작동을 하는데 근데 그게 필요한 이유 자체도 음악과 미술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지 근데 않을까. 애초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K-팝은 대중문화고 현대미술은 대중문화가 아니니까. 그쵸. 아까 예시로 들었던 막 그 순수과학들 그런 거는 사실 필요한 당위가 있잖아요. 그런 엔지니어링이 네. 공학이 필요하려면 사실 순수과학이 뒷받침되어야 되니까 필요한 거고 뭐 다른 그 기초학문들 있잖아요. 뭐 사회학, 철학 이런 것들도 사실 뭔가 이 사회가 좀 잘 굴러가게끔 하려면 어쨌든 그런 기초적인 학문들이 좀 배양이 돼야 되고 물론 이제 요즘의 사회에서는 살짝 그런 가치들이 좀 격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미술은 생각해 보면은 철학이나 뭐 사회학, 경제학 이런 건 아니잖아요. 감각을 생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왜 필요한가 굳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는데.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오늘 K-팝과 예술 또는 미술과의 네. 구도랑 비슷한 게 네. 톰삭스는 사실은 일반 소비자는 톰삭스 너무 잘 알죠. 어떻게 네. 하냐면 나이키랑 나이키랑 콜라보한 네, 맞아요. 톰삭스 신발. 그래서 이미 소비를 해버렸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톰삭스가 더 뛰어날 수는 있어요. 나이키에서 나오는 아웃풋이 더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걸로 대중들은 인지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톰삭스가 원래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톰삭스가 이미 대중들이 보기에 가치가 높지 않은 거예요. 그래요? 사실 미술은 현대 작가라는 직업도 나온 지 진짜 얼마 안 된 직업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원래는 저희가 생산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어떤 자본과 니즈가 이게 다 있고 그들이 이제 후원하는 방식으로 거기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원래 그게 맞았어. 원래 그게 공예가요? 맞아요. 원래는 그랬었어. 그리고 이제 각자가 이름이 생긴 게 굉장히 얼마 안 된 역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약간 이 두 개가 이렇게 비교가 되는 지점이 조금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불가한 부분도 꽤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지적으로나 혹은 연구할 수 있는 현상으로서의 방식은 그게 가능한데 이건 마치 약간 돈을 버는 것과 쓰는 것 무엇이 더 나은 것인가. 근데 계속 얘기가 빙빙 도는 것 같아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당연히 이제 목적은 다르죠. 그 뭐 대중문화 이런 문화산업 자체는 어쨌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현대미술은 사실 이윤 남기기보다는 아까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또 다른 가치를 생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대중문화가 현대미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다채로운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대중들의 니즈를 딱딱 제공을 딱 해주는데 굳이 현대미술을 왜 하느냐. 빠르고 자극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미술은 나쁜 미술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도 빠르고 자극적인 미술을 사용하지만 저는 네. 그거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빠르고 자극적인 미술은 사실은 저는 인공적인 원본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술은 원본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그 얘가 뭔가 가지고 있는 아우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마치 원본인 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갤러리에서 외주를 받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해외에 수출되기 위해서 이런 이미지들을 마구마구 생산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저는 비춰져서 그게 과연 어떠한 옳은 뭐 제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미술의 지평을 넓혀가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가는 저는 회의적이고요. 되게 그런 거는 되게 K-팝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떤 미술은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이렇게 조망하고 다시 한번 짚어내고 이게 사실은 이렇게 봐야 되는 사회지를 말하는 것이 사실 미술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뭔가 그런 의미에서 빠른 미술? 또 오케이 그럴 수 있음. 그리고 그게 또 유의미함 시대적으로. 근데 그냥 그렇게를 너무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마구마구 하는 것은 조금 너무 무책임한 작가의 태도가 아닐까. 지금 많은 분들을 저격하셨는데 괜찮아요. 논란의 소지가 지금 약간 있는데 긁히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안 남겨도 뭐 그림 같은 거는 회화 자체에 대한 회화성에 대해서 맞아요. 다룰 수도 있고 맞아요. 그 뭐 조각도 마찬가지죠. 이게 뭔가 특정한 뭐 사건이나 뭐 환경을 재현한다기보다는 진짜 조각 그 자체에 대해서 탐구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프로덕션의 차이죠. 그러니까 아이돌은 수많은 이제 팀과 부서와 거기가 이제 합동해가지고 대형 프로덕션에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예시들은 사실 어떤 작가의 개인적인 삶이나 정체성이 맞아요. 드러나서
가치가 있다라고 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좀 유명하고 대형 작가들은 프로덕션 단위로 활동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렇죠. 그 스튜디오에 몇십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올라프 엘리아슨 이런 사람들 네, 맞아요. 스튜디오 가보면 오더만 내리고 사실상 제작은 아랫 사람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뭐 재료 탐색부터 설계부터 제작까지. 그러면은 올라프 엘리아스는 삶의 태도가 담겨 있지 않으니까 아니요,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네. 사실은 그들이 쓰는 어떠한 그 몇십 명이 붙었다고 해서 개인의 어떠한 고유한 가치성을 훼손하면서 이게 막 올라프 엘리아슨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닐 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막 이런 여기서 조명을 이렇게 쐈을 때는 몇십 명이 어떠한 여기서 셀피존을 어떻게 만들 거고 이런 거를 셀피 좀 왜 이렇게 싫어하는 그러면 여기서 예쁜 분위기에 예쁜 구도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뭔가 그 이미지. 제가 다큐를 하나 봤는데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해요. 아, 이게 빛을 쐈을 때 이 빛이 예쁘다. 그래서 아크릴 두 개를 색깔을 댔을 때 이 색이 더 예쁘니까 이 색으로 하자. 약간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회의를 단순히 하더라고요. 예쁘고 말고의 문제는 네. 아닌 것 같아. 저도 근데 그렇게 치면은 이 씬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 예쁘니까 요거는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게 조금 더 미감적으로 호소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고는 당연히 존재하지만 저는 이게 단순히 시각적인 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좀 더 개념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이거 소거해야지만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그 작품이 소비되는 측면에서만 고민을 하진 않는다는 거죠. 아까 뭐 영화나 이런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케이팝이나 이런 영화를 근데 마치 그렇게 약간 들리긴 했거든요. 네. 뭐냐면 이 미술에서는 생산자 입장에서 얘기한 듯한 느낌이 좀 들고 근데 영화나 그런 케이팝은 소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이제 전시 뭐 저도 이제 전시도 만들고 그림도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저는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그 학부생 때 저의 거의 이제 주 수입원이 이제 케이팝 아이돌들의 뮤직비디오 현장에서 일하는 그 이제 뭐 조연출이나 이런 걸로 일했던 경험이 꽤 많은데 제가 아무 의견도 없어요. 저는 그냥 완전 손과 발이었는데도 꽤 많은 어떤 느낌을 받은 게 있었거든요. 결국은 아웃풋이 나와야 누군가가 봐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봐주지 않는 사람들만 있다면 아니요, 저는 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러니까 대중들은 봤을 때 좋으면 좋은 거고 별로면 별로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이런 거 얘기할 때 일반 대중들 어떤 얘기 하냐면 점 하나 찍어놓고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이냐 이런 얘기 실제 많이 하는데 유명 작가 또는 훌륭하다고 하는 작품들이 그런 경향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중음악, 대중예술,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은 보기에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떠나서. 그리고 과정도 뭐 베끼던 뭐 조합해서 남이 하던 간에 어찌됐든 누군가가 컨펌을 해서 결과물로 나온 거고.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중들이 봤을 때 별로다라고 느껴지는 그 결과물은 그 고찰이 들어간 거와 상관없이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저 안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네, 저는 어쨌든 시각 언어라고 하면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많이 만연되어 있는 미감이나 어떤 설득적인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캐치해서 그거를 나만의 언어로 변형하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시각적인 언어 구축을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회화랑 또 다를 수도 있는 포인트긴 한데 막 만드는 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자본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자본이 그냥 아무도 안 보고 쓰이는 것은 사실은 무용한 가치를 그냥 만들어내는 행위임과 동시에 어떠한 정말 자본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대중예술이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네. 엄청나게 일반화된 언어 중에서 하나를 딱 캐치해가지고 그거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거니까. 그래서 물론 당연히 대중문화도 문화적인 가치가 있지만 미술이 할 수 있는 개인의 어떤 독특한 시선이나 지켜져야 되는 어떠한 삶의 태도들 개인으로밖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고요. 개인이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충분한 설득적인 언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을 시킨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에 대한 어떠한 선택지들이 많이 넓혀지지 않을까? 그게 근데 저는 사회에서 미술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해서 전 아연 작가랑 이제 의견이 굉장히 다른 쪽인데 그러니까 저한테 미술은 그냥 언어고 이제 그 물론 이제 뭐 아까 말했던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연구가 안 된 언어들을 좀 실험을 해보고 개척을 해보고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대중문화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향유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게 사실 의의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아는 웬만하면 아는 언어들
거의 다 이제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조합해서 이제 뭔가를 즐길 수 있게, 그러니까 즐긴다가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주요한 목표고, 근데 미술은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미술이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없는 게, 그러니까 말이 중요하다라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중요한데 좋은 말을 해야 중요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말을 해도 어떤 말들은 내가 되게 다 아는 단어들로 그냥 이렇게 따다닥 말했는데도 되게 감동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전혀 이해 못하겠는 말들로 그냥 단어들로 막 구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묘하게 뭔가 처음 듣는 말인데 뭔가 이렇게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를 봐야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방금 아연 작가가 했던 거랑 좀 다르게 그 꼭 보여줘야만 한다. 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사실. 보여지는 거는 또 이렇게 이런 큐레이터 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저는 그냥 이제 그 단어 알파벳을 만들고 그거를 제가 이렇게 조합해보고 그것까지가 저의 일? 근데 그 이상이 좀 다른 어떻게 할 수 있어? 회화를 하셔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오 진짜 그냥 근데 무지개 반사야 그냥. 회화를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조각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물론 저 조각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하는 작업 같은 경우는 어떠한 컨셉에 맞춰서 기승전결이 다 짜여져야지만 그 어떠한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근데 조각이 조금 덜 언어적이긴 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적이라는 그러니까 게, 그러니까 약간 기호.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거. 그러니까 조각은 나, 그림은 내가 하는 말.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작가라서 사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에휴, 그 이거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알았다. 맞아. 나 안 만들어 보셔가지고. 어쨌든 이 순수 미술이라고 하는 언어는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라 사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만 사용하는, 그리고 고학력자들만 사용하는 언어거든요. 근데 과연 이런 언어가 어떤 세상의 현실을 모두 다 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전 당연히 모두 다 담아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개인은 세상을 담으라고 있는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어떠한 고학력이라 할지언정 아닌 분들도 사실 많고요. 소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근데 이제 그 경유하는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당연히 중산층 이상이라고 하지만 아닌 분들도 너무 많고, 오래 버티다 보는 게 이제 버틸 수 있는 사람들만 중산층이었나라는 게, 근데 마치 그거는 이제 결말이 그렇게 됐으니까 중산층밖에 미술을 못해라는 것과 비슷한 어떤 논리인 것 같아서,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미술이 어떤 다양한 세상을 개인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게 그냥 해야 되는. 아니요, 질문을 약간 피해 가셨어요. 그 근데 그건 맞잖아요. 어떤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네. 혹은 그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술을 봤을 때 미술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나? 당연히 못하지. 그러니까요. 당연히 못하지. 근데 그게 과연 다양한 세상을 근데 담아낼 수 있냐가 질문인 거죠. 막 저는 이제 미술의 언어를 모두 다 이해해야 된다기보다는 그 어떤 소수일지언정 그거를 보는 어떤 개인들이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 뭐 1대1로 붙잡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마치 확성기와 그 대중문화처럼 뉴스로 때리는 게 아니니까 1대1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느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어쨌든 단차들로 이제 네. 조금 이렇게 퍼지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필요 없는 것인가? 왜 당연히 이해를 못하냐면 언어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게, 만약에 누가 저한테 중국말로 갑자기 얘기하면 저 이해 못해요. 중국말도 언어인데. 왜냐면 전 중국말에 대한 그러니까 그건 약속의 문제기도 하고, 물론 세균 기획장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 당연히 있죠. 근데 그거를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밖에 사실 말할 수가 없는 건 그냥 당연한 거. 당연히 난 내가 주변에만 말할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이게 자연스럽게 그 중산층 이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중산층 이상은 자기 주변만 해도 괜찮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냥 구조적으로만 얘기하면 그냥 말이 통하냐 안 통하냐의 문제고, 근데 이제 말이 안 통하는 저쪽을 배제하면 안 된다. 그 정도만으로 그냥 얘기가 돼야 되는 게. 그러면 두 분의 말씀은 미술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아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미술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조금 더 학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그건 있거든요. 저도 언제나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그리는 법만 배우고 만드는 법을 배우고 봐야 하는 법을 잘 안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미술의 궁극적인 것은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시각적으로 좀 더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미술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안 가리키니까 우리가 보는 방식이 되게 제한적이고 만드는 사람들만 보는 법을 배워서, 그래서 더욱더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 소비를, 그러니까 시각적 소비를 더욱더 많이 하게 되는 거지 않나. 특히 저를 포함해서. 사실 이 프로그램도 저는 그거에 대한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내가 미술적인 것을 많이 알아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미술은 봐야 돼를 마구마구 그냥 주변에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까지 미술을 볼 수 있구나, 아니면 세상을 이렇게까지 봐야 하는구나에 대한 풀과 어떤 행동 양식을 넓히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어서. 근데 이건 교육의 문제고 정책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돈이 없는 사람이 소양이 높아서 소비는 못하고 엄청난 많은 걸 느껴주는 사람과 돈은 많아서 사줄 수는 있는데 작가 의도 하나도 모르고 사주기만 하는 돈 많은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더 맞는 거예요? 제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냐면 일단 저고요. 제가 일단 하면서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뭔가를 만들고 하는 거고, 전시가 되는 과정에서 제가 원하는 거는 제가 순수하게 적극적으로 보는 사람. 제가 원하는 관객은 그건 하나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 중산층이냐 뭐 아니냐 뭐 이런 거 사주냐 안 사주냐 이런 거는 사실 지금의 저에게는 전혀, 그리고 실제로도 그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냥 나랑 말이 통하냐 안 통하냐, 이거 내가 한 이 멋진 걸 알아볼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런 식으로 이걸 만들어 봤는데, 그리고 그분들은 제가 원하는, 제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봐주지도 않아요. 맞아. 자기 의도대로 봐요. 근데 맞아. 자기가 마음대로 보니까 저도 그거에 대한 평이나 이런 걸 듣게 될 때 그러네? 그런 부분도 있네? 약간 이렇게 되면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제가 언어가 있으면 대화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화가 되는 느낌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냥 순수하게. 그러면은 언어가 뛰어난데 소양이 떨어지는 사람과 다른 나라 언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뉘앙스나 인토네이션 이런 걸 잘 캐치해서 느낌적으로 이해를 잘하는 사람. 구분이 모르겠어요. 가능한가요? 저는 그러니까 나눌 수 있나? 근데 저는 이제 점점 만들고 이 씬에서 막 이렇게 활동을 하고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그렇게 나눌 수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개념적인 침투가 불가능한 사람이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단편적인 그 편가르기를 하는 느낌인 것 같아서. 근데 미술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되게 막그 리서치를 많이 해가지고 막 공부도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런 개념들을 작업에 녹여내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와 이거 느낌 좋다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으신가요? 늦옷이다. 늦었. 근데 사실 미술은 늦옷이어야 돼요. 그 느낌이 좋아야지 호감이 되고요. 이게 취향과는 별개로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설득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의 이제 그 말했듯이 리서치 베이스까지 어떻게 도달하게끔 이끌 것이냐는 전적으로 작가의 목.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리서치 했는데 그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됐어. 늦옷에서 끝났어. 작가의 역량이 부족한 것. 어쨌든 미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분명히 미술의 언어가 있잖아요. 이게 자연적인 게 아니라 미술 사적으로 축적된 거고, 지금의 현대 미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를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어쨌든 뭐 한국의 경우엔 특히 교육에서 그게 실행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미술을 보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되게 보수적으로, 그렇다면은 이 국민들에게 교육을 처음부터 시켜가지고 미술을 이해하게 만들어야 돼, 이런 태도가 과연 맞느냐.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미술적 언어를 조금 더 쉬운 언어로 번역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가가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미술만 할 게 아니라 뭐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조금 더 전달하고, 사실은 미술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돼를 조금 더 개인이 그냥 미술을 쏟아내는 거에만 주력하지 말고 다양한 어떠한 언어들을 막 쓰면서, 언제는 막 드라마 퀸이 돼보기도 하고 막 SNS에 엄청 홍보를 하고, 아니면 언제는 또 인플루언서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행보들을 하면서 미술을 봐야 되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지평을 넓혀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네, 그게 대중문화가 하는 일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대중문화랑 이렇게 하지만 저는 대중문화가 못하는 미술의 어떠한 대안의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고수하되 뭔가 대중문화가 취했던 어떤 외피들을 저희가 쓸 수 있으면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들이 취하는 어떤 전략들이 비단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전략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계속 대중문화를 되게 오로지 이윤만 보고 상업적으로만 한다고 뭔가 생각하시는데 맞나요? 근데 사실 그렇게 대중문화, 대중예술 생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그 자신만의 어떤 작가주의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잖아요. 저는 근데 작가주의가 선택적으로 작가주의를 선택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뉴진스 엄청나게 딱 처음에 등장했을 때 막 센세이션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그런 케이팝 여자 아이돌의 어떤 행보가 전혀 다른 어떤 작가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떠한 선택을 받기 위한 자본 논리로서 그게 그런 이미지 마케팅과 그게 전략적으로 쓰인 것이지 그게 정말 어떤 개인의 어떠한 삶이나 아니면 봐야 할 것이 있어서 그런 뜻으로 약간 마케팅 네. 측면에서 네. 그런 게 말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이돌들을 총괄하는 디렉터 입장에서 디렉터가 자신의 사실 창작을 하는데 자신의 삶이 반영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그런 디렉터들은 물론 이제 이윤도 중요하죠. 네. 투자한 거 회수해야 되니까. 근데 자기의 어떤 그런 창의성을 마음껏 저는 내보내는 자유이기도 마음껏은 하잖아요.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근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미술도 그러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 마음껏 못하긴 하지만 그들은 정말 많은 정말 자본을 벌어야 되는 사업가고요. 우리는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삶의 태도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작가. 근데 그래도 본전은 뽑으셔야죠. 저는 근데 보통 본전 못 뽑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수하고 있거든요. 자본적으로 바로 이렇게 귀결이 되고 이거로 몇 명의 수익을 바로바로 발생을 해야 되고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저는 삶의 태도가 미술적 태도이기 때문에 그 태도에 대한 설득적 언어를 어떻게 넓혀가는지가 저의 어떤 작가를 하는 이유. 저는 작가는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물론 직업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지만 그건 선택받은 어떤 그 직업적인 어떠한 상태와 작가적 상태가 살짝 교집합을 이룬 그 포인트일 뿐이지 작가가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작가만 작가주의를 무언가 뿜어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작가가 아닌데 네. 작가주의적 무언가로 크리에이티브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텐데 맞아요. 그럼 작가주의라는 거를 가지고 있다면 작가예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이야기를 해야만 하겠다라는 것 아니시 있다면 저는 그건 작가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많이 어떠한 이해관계들이 많이 얽혀 있고 그런 어떤 상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으로서 이거를 설득시켜야 한다라는 어떤 책임감을 느꼈을 때 저는 그게 작가적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뭔가 시각적으로 크리에이티브한 부분들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조각은 항상 환경 낭비잖아요. 만들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계속 만들고 있고 얼마나 플라스틱 쓰지 말자 해놓고서는 플라스틱으로 작업을 만들고 있는 그런 조각들인데 근데 그런 환경을 오염시키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있으면 그런 위험 부담들을 충분히 안고서라도 이거를 만들어내는 것은 충분히 작가주의적이지 않나? 어쨌든 만드는 분 입장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작가는 어쨌든 제도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직업이 맞거든요. 이게 취미가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도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커리어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쌓아 나가야 되고 제도가 이제 인정한 어떤 타이틀들을 계속 달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작가라는 그 타이틀만큼 제약이 많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계속 이 K-팝과 요거를 나눠서 생각하니까 K-팝으로 가보면은 사실 자본만큼 관대한 게 없어요. 자본은 어쨌든 사람들의 욕망을 따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욕망만 따라갈 수 있으면 모든 게 허용되거든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런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욕망을 따라가는 한에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그쪽이 더 자유로운 게 아닐까요? 몇 년 전인가 그 악뮤의 이찬혁이 개인 전염적 있잖아요. 아, 영감에 뭔가 해가지고 엄청 자의식 과잉에 또 화가 났어요. 같은 빼앗긴 아티스트? 네 빼앗긴 아티스트를 빼앗겼다? 아티스트를 빼앗겼어요. 제 주장은 미술이 해체가 되어야 된다면 기꺼이 해체가 되어야 된다.